안녕하세요, 글로벌 모터즈 육동윤입니다. 드림카죠? 오늘은 BMW 7 시리즈, 그 중에서도 사장님들이 좋아하신다는 745 LE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Crazy baby, you're divine. Dreaming, scheming, need you by my side. Every waking moment. LE 모델은 가솔린 엔진과 배터리 모터를 결합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게다가 휠 베이스를 늘린 롱휠 베이스 모델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친환경성과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사장님들을 위한 편의 사양과 거주성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모델은 6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7세대 모델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전 예약 중이니 예약을 하신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의 디자인은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BMW 라인업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헤드램프 부분과 그릴 부분이 한 몸으로 이어져 있어 가지고 되게 익숙한 부분이죠. 대신 이 차의 특징은 6세대 모델 페이스리프트 때 그릴 부분이 좀 커졌다는 겁니다. 지금 BMW가 그릴 부분을 많이 키우고 있는 추세죠. 대체로 요즘에는 전면 디자인을 헤드램프와 DRL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7세대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도 DRL과 헤드램프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있거든요.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DRL이 위쪽 부분에 붙어 있고 헤드램프 부분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면부 그릴에 테두리로 LED 라이트를 적용한 것도 특징입니다. 측면 실루엣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차는 후면으로 갈수록 살짝 기울어지는 라인인데 7세대 모델은 또 살짝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실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후면 역시도 지금 이대로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입니다. 양쪽 램프를 이어주는 크롬바가 있고 그 밑에 LED 램프가 들어갑니다. 7세대 모델은 크롬바가 없어졌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차들이 크롬을 적용하는 디자인을 적용했던 터라 좀 식상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빠진 거는 되게 반가운 부분입니다. 어쩌다 보니 신형 모델과 구형 모델을 비교하게 됐는데요. 실내는 또 어떻게 달라질 건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실내 공간은 기존의 BMW에서 보던 실내 인테리어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되게 익숙한 모습이죠. 모니터도 그렇고 앞에 디지털 계기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3년 전 이전에 타던 모델이라면은 디지털 계기판이 안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 모델은 6세대 후기형 모델이라서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달라진 부분이고요. 지금 추세가 아마도 일체형으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전반적인 대시보드 라인이 쭉 직선으로 이어져 있고 그 안에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장식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대신 이 시기 특징이 있는데요. 디지털 계기판을 가지면서도 최첨단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아날로그 감성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후 나올 7세대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수평 라인이 쭉 뻗어 있고 첨단 이미지를 강조하게 되죠. 새로 나오는 7세대 모델처럼 깔끔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물리적 버튼들이 모두 빠지는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물리적 버튼이 있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필요한 기능이 빠져 있거나 뭐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없습니다. 완전 최신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신형 모델로 가는 게 맞겠지만 아날로그 감성과 첨단 기능들을 같이 느끼고 싶다면 이 모델의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모델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동을 걸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차를 타고 나왔는데요. BMW는 일단 퍼포먼스 면에서 믿고 타는 차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차도 퍼포먼스 면에서 되게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되게 부드럽다는 거죠. 지금은 배터리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일반 가솔린 모델과는 달리 서행할 때는 배터리 모드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 차는 쇼퍼 드리븐을 표방하는 차라서 앞좌석의 승차감과 뒷좌석의 승차감을 따로 놓고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 시리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1억 4천만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돼 1억
6,490만원의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분명히 싼 가격은 아니죠. 이 정도 가격의 차를 끌고 다니려면 분명한 건 월급쟁이로는 힘들다는 겁니다. 일단 이 차는 3.0L 가솔린 엔진과 12kWh 배터리를 탑재해 392마력의 최고 출력, 그리고 61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제로백은 5.2초, 연비는 10km가 나오는데요. 거의 400마력이나 되는 출력에 10km의 연비는 꽤나 매력적입니다. 게다가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최고 시속 130km까지는 배터리로만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40km 정도가 돼요. 보통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배터리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다 쓰면 가솔린 엔진이 가동되면서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 주기도 합니다. 평소에 400마력의 출력을 다 쓰진 않습니다. 탑재된 가솔린 엔진만 놓고 본다면 최고 출력 286마력, 최대 토크는 45.9kgm입니다. 배터리 출력만 놓고 본다면 113마력, 그리고 25.7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평소에 도심 구간에서는 113마력의 배터리 모터를 사용하고요. 장거리를 간다거나 고속도로를 탔을 때, 그리고 좀 더 힘이 필요할 때는 엔진 출력을 쓰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합산 출력이 400마력이 되는 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여느 하이브리드 시스템처럼 복잡한 기계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승차감이 되게 부드럽다는 겁니다. 주행 느낌도 가속도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느 차와 느끼는 것과는 달리 좀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주행감에서 그런 고급스러움을 느껴지는 거죠. 승차감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지금 이 차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주행 느낌은 일단 가속감이 되게 부드럽다는 겁니다. 가솔린 모델도 이 정도 차급에서는 되게 부드러울 수 있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도 BMW에서 나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탄 적이 있는데요. 되게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꼈거든요. 이 차도 영락없이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우디의 플래그십 모델과 비교하면 주행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도 조금 더 강력하죠. 대신 가다 보면은 변속 충격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이요. 핸들의 무게감은 S클래스와 비교하면은 약간 전반적으로 무거운 느낌입니다. 자, 지금까지 세대 교체를 앞두고 있는 7 시리즈를 타봤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면은 보통 다들 돈값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차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를 사질 않겠지만 프리미엄 플래그십 모델이 드림카로 꼽히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조사에서도 이런 플래그십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이 팔리지 않더라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죠. 다시 말하면 플래그십 모델들이 브랜드의 대표 이미지인 셈입니다. 이 세그먼트에서 경쟁하는 것이 곧 브랜드의 경쟁이 될 테니까요. 올해는 BMW가 벤츠를 제치고 수입차 판매 1위를 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벤츠는 지난 6월 EQS를 출시하면서 라인업 구축에 나섰는데요. BMW는 이 세그먼트에서 출시가 조금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결과는 판매 실적이 말해주겠죠.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는 그 승패가 갈릴 듯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유동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